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추신수 선수 아버지 비투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천시 의원 지금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돼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추조민 씨만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추신수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돈만 원금이 5억이고 원금이 1,000만 원 두 건입니다. 네. 그게 판결 이전까지의 법정 이자 금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가 1억 1,800만 원 정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내서는 12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합계 금액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연이자 그러니까 판결 이후 판결 20%. 이후에 네. 2018년 11월 30일, 11월 28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그 이자만도 6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하면은 13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공탁금으로 5억을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돈은 8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런 네. 금액입니다. 이 이자는 민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판결문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예, 판결문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년 5월 30일부터 네. 2012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연 20%의 각 비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본다면 지금까지 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돈은 추신수 아버지에게만 13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 20% 이자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갚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들인 추신수 선수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왜 갚아주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막은 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네. 그러는데 이게 그 변호사는 사는데 어떻든 그 변호사를 산 것도 아들이 돈을 대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이 돈을 대주고 공탁금을 걸은 것도 아들이 공탁금을 걸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네. 사건은 종결이 납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그 형사적인 부분만 딱 피해가 버리고 네. 나머지는 네. 지금 현재까지 내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추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2016년 4월에 형사적인 사건도 다 끝이 나는데 2016년 10월에 강화리에다가 고액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추신수의 이름으로. 네. 근데 아시다시피 추신수가 한국에 삽니까? 한국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걸 사서 부모님이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네. 자, 부모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들이 만약에 금이한양해서 네. 아버지에게 아파트 하나 사줄게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래 고맙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먼저 갚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으면은 채무관계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2016년 10월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자기 부모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도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 습성이 빼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네. 그 고액 로펌을 2군데나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혹시 예측해 보셨나요? 적어도 2, 3억은 한 군데에 적어도 2, 3억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B2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 네.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예전에 애들이 어릴 때 그런 이제 돈을 빌려서 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잘못되었고 네. 또 자기는 분명히 돈을 빌리진 않았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나 본인들이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그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네. 그 돈은 갚아줘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갚아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회가 법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도리적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도리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들로서 갚아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빌릴 때 추신수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빌릴 때 자기가 추신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쵸.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팔아서 네.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갚을 때도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분들이 다이아몬드 관련된 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좀 있으신가요? 그 사기 사건이 생긴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서 팔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다이아몬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석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팔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홍콩으로 다시 팔러 갔답니다. 팔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걸 잊어버렸다 그래요. 어떻게 잊어버렸냐면 감정하는 데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놓고 흥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감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놔두고 가도 된다. 놔두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간 사람이 뭐 그래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놔두고 갔다 그럽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그게 다이아몬드였다면 누가 그거 놔두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놔두고 갈 사람이 놔두고 갈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가지고 갔겠죠. 네. 예. 근데 그걸 놔두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분실을 했다. 밥 먹고 오니까 그게 없어졌더라. 네. 그러는데 그것을 그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물어줄 것이다라고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고 해서 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게 하게 됐습니다. 예. 황당한데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이 돈이 그 사업에 사용이 된 건지 그때 당시에 추신수가 마이너리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신수의 생활비를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습니다. 알 바가 없네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부 밀수와 불법 환치기 등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이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인가요? 네네.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그쵸. 예, 저로서는 정말 인생 최고의 문제를 일으켰고 네. 5점을 남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아유. 홍콩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국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되자 홍콩으로 가져갔다. 이 다 거짓말이고 아니고 한국에 가져왔다가 한국에서 팔 수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원석이 되다 보니까 가공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콩으로 가서 팔고 오겠다라고 가져갑니다. 가져가서는 잊어버렸다. 소설이죠. 007 작전에 나오는 소설 아닙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말이라고?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갚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한. 네. 근데도 왜 저기 그 뭐지 민사소송에서 졌다면 민사소송을 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네. 민사소송을 하기 이전에 제가 형사소송을 한 번 했었습니다. 네. 한 번 했는데 그때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그때에 검찰에서 내린 것은 이게 투자금으로 보여진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액이 아니라면 이게 민사 판결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로서는 차용증이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이게 투자 금액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기각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면 기고만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이제 떼먹어도 된다. 니 돈 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고만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제가 민사소송을 받고 이걸 다시 그 검찰에다가 넣어서 저기를 검찰에서 유죄를 그 판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소송할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만나도 자기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과가 없었어요. 사과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날들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법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자기들이 앉아서 정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해도 분이 풀릴까 말까 한데 그렇게 나오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13억 이렇게 불어났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 뭐 전체 다 이자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과를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다면 또 조율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진작에. 그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형사 판결이 날 시점이 제가 이제 추신수 아버지한테만 받아야 될 돈이 10억 4천만이라고 이제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5억의 공탁금을 걸고 나머지의 변호사비를 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네. 합의하자. 네. 그렇게 요구했다면 저는 합의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로품을 살 돈은 있어도 저와 합의할 돈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이었습니다.